지난 1995년 김일성 사망 후 영국 BBC는 한반도 통일을 가정하고 한국에 관한 특집 방송을 한 편 편성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영국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부분은 전 세계 유례없는 빠른 발전을 이룩한 경제 발전에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50년 전 폐허가 됐던 국가 중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세계 주류 시장으로 편입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BBC에서는 한국이 앞으로 15년이면 영국을, 20년 뒤에는 일본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예상했는데 그 배경으로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꼽았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 이번에는 러시아의 유력 정치 논평지 폴리트클라스에는 대놓고 한국과 러시아가 통일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이 게시되었는데, 이 논평을 쓴 유명 사회학자 블라디미르 수리는 무엇보다 한국인은 부지런하고 교육열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고급 인력을 데려다 시베리아에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아시아 출신 인력들보다 교육 수준이 월등히 높고 두뇌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고급 인력들을 전부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이런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질투했기 때문일까요? 요즘 북한에서는 한국의 수학능력시험 기출문제집이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힘 좀 쓴다 하는 고위 간부들 자녀는 전부 수능 기출문제집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문화는 강제로 막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문화는 더 강력한 힘으로 진격합니다. 전 세계에서 문화를 강제로 막는 두 국가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이고 또 하나는 북한입니다. 그런데 중국보다 더 심각한 국가는 북한이죠. 절대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작전만 수행하는 국가정보원, 즉 국정원은 북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서는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한국식 말투를 쓰다 걸리면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한다며 북한 소식을 전했으나 실상은 다릅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식 말투를 썼다가는 무자비하게 진문개질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월간조선은 한 인물로부터 입수한 19분 40초짜리 북한 영상을 공개했는데, 해당 영상은 조선중앙통신사 컴퓨터 강연선전처가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검찰소 등 권력기관 관계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우리 인민의 고상한 미풍양속과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배치되는 이색적인 결혼식 녹화 편집물 제작 행위들을 철저히 배격하자는 말로 시작됩니다. 영상에서는 결혼식 영상을 찍다 적발된 부부를 한 예로 들면서 이 부부와 같은 영상물을 제작하는 젊은이들은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상 문화를 받아들인 혁명의 원수이자 무자비하게 진문개벌의 박멸 대상이라면서 남조선식 문화를 강력하게 배격하자는 무시무시한 말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올 6월에 제작된 것으로 보았을 때 김정은이 스물스물 북한 젊은이들에게 침투하는 남한 문화가 상당히 불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어마어마하다고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4월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의 자수를 받았다고 전해졌는데, 당시 북한에서 남측 드라마를 무단 시청했다는 사실을 자수하면 처벌 수위를 낮추겠다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들의 죄명은 재미있게도 남측 드라마 무단 시청이라고 하니 북한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죠. 자수한 인원만 10,000명이니 김정은이 두려워 자수하지 않는 이들의 숫자는 감히 파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북한에는 남측 컨텐츠를 단속하는 전문기관 백굿연합소조가 있는데, 북한 사회 깊숙이 침투한 한류를 뿌리 뽑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 같은 회유책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극도로 폐쇄적인 정책을 사용하는 북한에도 젊은이들이 있고, 이들은 노동당이 막든 막지 않든 자연스럽게 남한의 드라마를 시청할 것이며 동경할 것이며 부러워할 것이고, 이들이 사회의 막중한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떤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떡잎부터 잘라내려는 김정은의 위기감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현재 북한에서는 한류보다 더 무서운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예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중국 고정 관자에는 1년의 계획은 곡식을 심는 것이 제일이고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이 제일이며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심는 것이 제일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즉, 인간의 평생을 대략 100년으로 보기 때문에 교육이야말로 100년을 두고 세워야 하는 계획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책으로 암암리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수능 기출 문제집인데요. 수능 만점을 받은 많은 학생들의 공통된 대답 중 하나는 문제집만 풀었다는 것이었는데, 북한에서는 이 말조차도 맹신하는 모양입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중국을 자주 드나드는 북한의 한 소식통이 한국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수능 기출문제집을 구해줄 수 없냐는 북한 주민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목 구분 없이 남조선 수능 기출문제집은 어떤 것이라도 다 필요하다며 북한에서 돈 좀 있다는 중산층 이상 고위급 주민들 사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라고 했죠. 또한 돈 받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들에게 수능 기출문제집은 이미 필수 교재가 되었고 이미 수년 전부터 북한에서는 수능 기출문제집으로 교육하고 있었는데 왜 나는 지금 알았는지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집들은 어떻게 유통될까요? 바로 북한 장마당의 책 장사꾼들에 의해 거래됩니다. 물론 원본이 돌아다닐 수는 없고 조선족이 한국에서 구해 복사본을 만들면 북한의 장마당 장사꾼들이 몰래 프린터로 다시 복사하는 방식으로 유통되는데 아쉬운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북한 장마당에서 파는 책들은 전부 몇 년 전 책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값도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꿈도 못 꾼다고 하는데요. 북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수학과 영어에 대한 갈증이 있는 듯합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수학과 영어 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사회와 역사 문제집이 가장 큰 인기를 끈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기출문제집도 과목에 따라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는데 수학과 영어 과목은 한때 6만원에 거래됐고 최근에는 많이 저렴해져서 2만원에 판매되는데 2만원이라는 돈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북한은 엄연히 한국과는 다른 나라이며 한국의 어떤 제품이 북한에서 판매되는 것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불법입니다. 설령 복사한 책이라고 하더라도 세관이 절대로 외국으로 반출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장사꾼들이 밀수꾼들을 찾아다니며 기출문제집을 구하고 있는 처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은 과연 북한의 교육을 받았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의 교육을 받았다고 봐야 할까요? 수학능력시험 기출문제집이 북한에서 없어서 못 구하는 수준이라고 하니 과연 한국에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에서 그렇게나 구하고 싶은 수능 기출문제집은 그 누군가가 12년이라는 시간을 오롯이 투자해 준비한 소중한 시간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초중고등학교를 오로지 수능을 위해 살죠. 수능 하나로 인생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 참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수능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해주는 한국 사회에서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누구나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러한 교육열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20년 OECD는 2020년 전 세계 교육열 순위를 발표했는데 이 순위에서 한국은 당당히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유독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답이 하버드 출신의 유명 학자로부터 제시됐습니다. 외국인 중에는 유독 한국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급격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는지 한국의 경제발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고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심지어는 태계 이황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도 존재하며 하버드대학교에는 태계 이황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와 주기적으로 국제학술대회도 열린다고 하죠. 그런데 한국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이며 한국 사람보다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아는 하버드 출신 유명 교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크 피터슨이라는 학자인데요. 그는 몇 년 전 미국인 교사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세 가지를 들면서 금속활자, 한글 그리고 교육열이 현재 한국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제 채널에서 몇 번 다루기는 했으나 한국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금속활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양에서는 1455년에 새겨진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서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국은 그보다 80년가량 앞선 1377년에 이미 직지심체 요절을 찍어냈습니다. 즉 금속활자로 찍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직지심체 요절인 것이죠. 그런데 동국 이상국집은 1234년 즉 직지심체 요절보다 143년 앞서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책을 활자로 찍어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실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지심체 요절이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인정받습니다. 어쨌든 피터슨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본을 찍어냈다는 것은 특별한 사실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금속활자로 책을 찍어낸다는 것은 누군가 읽을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교육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은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피터슨 교수는 말합니다. 이 덕분에 현재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있고 경제발전이 있고 혁신 제품이 있는 것입니다. 라며 그리고 지금 말한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의 가장 밝은 면이자 한국이 가장
잘하는 것이고 저는 이것들이 인쇄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다음 영상에서 이 주장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피터슨 교수의 이러한 논리 전개를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 역시 한글을 창제한 이유가 어리석은 백성은 글을 몰라 책을 읽을 수 없고 책을 읽지 못하니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지도 못한다며 한글 28자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인쇄술은 책을 만들어냈고 한글은 백성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배움을 중요시하는 유교 사상과 만나면서 선비들을 등장시켰고 선비들은 과거 시험으로 국가 요직에 앉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신분상승의 길이 과거 시험에 있었고 현대시대에는 수학 능력 시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 한국의 수학 능력 시험은 한참 자유롭게 놀아야 할 성장기 학생들을 폐쇄적인 공간에 가둔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요즘은 전 세계에서도 한국의 수학 능력 시험 결과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상당수의 대학교가 수능 점수로 입학 심사를 결정하며 미국의 경우는 작년부터 많은 대학교에서 한국의 수능 점수를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북한의 부모들은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수능 기출문제집으로 자식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